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라입니다. 최근에 한양대학교 편입영어, 그것도 올해 초에 치러졌었던 아주 따끈따끈한 독해 문제에 관한 두 개의 해설을 올렸었는데, 물론 아주 폭발적인 어떤 반응을 기대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댓글이라도 잘 봤다, 감사하다, 명쾌하다, 다른 어떤 편입영어 강사보다도 유익하고 알차고 재밌었다, 이런 반응을 좀 기대했었는데 조회수도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댓글도 하나 없어가지고 좀 삐졌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편입영어 해설 강의는 오늘로 끝. 또 모르죠.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계속해달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한양대학교 뿐 아니라 다른 대학교 영어 독해들도 좀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물론 독해만 있습니까? 어휘도 있고 문법도 있고 많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양대학교 독해가 다른 어떤 대학보다도 가장 수준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견을 갖고 계시나요? 이견을 갖고 계시다면 이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독해 지문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중앙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미만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양대 지문들보다 더 좋은 지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그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독해 지문들도 수준이 있어요. 한양대가 탑입니다. 탑이에요. 자, 이제 오늘로써 이제 어쨌거나 한양대학교 이제 독해 문제를 이제 끝내야 되니까 총 그 41개 문제 가운데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40번, 41번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지문은 굉장히 긴데 문제는 달랑 두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거꾸로 한번 수험생처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먼저 보고 거꾸로 지문을 봅시다. 문제 어딨니? 문제로 내려가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40번 어휘 문제네요. 결국 5개 단어를 좀 봐야겠네. 문맥에 맞춰가지고 41번을 딱 보는 순간 글 반을 읽은 것 같네요. 그죠? 저자의 캔슬 컬처에 대한 태도.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캔슬 컬처에 대한 저자의 태도로 이렇게 해야겠죠. 꼭 저자가 캔슬 컬처를 갖고 있는 거 같잖아. 그죠? 캔슬 컬처에 대한, 캔슬 컬처를 다루고 있는 글이야. 이 글은 소재가 이미 나왔어. 그리고 저자의 태도가 있나 봐. 그죠? 1번 비판적인, 2번 세타이어에서 나온 단어죠. 이거는 풍자하는 거죠. 3번에 노스텔직, 그리워라, 그리워, 향수, 옛날. 4번 호의적인, 5번에 인디퍼런트 하면 무관심한. 설마 무관심한 게 답일 리는 없겠죠. 이제 인터넷으로 약간 검색을 해보니까 2개 갖고 오락가락 하시던 분들이 좀 있던데 저는 그것만 봤고요. 문제를 풀고 나서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준급의 지문 아닐까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게요. 멈춤 해놓으시고 다시 한번 보셔도 돼요. 글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글이 굉장히 수준급입니다. 캔슬 컬처 들어보셨나요? 캔슬 컬처를 들어봤냐 안 봤냐가 그만큼 시사에 눈을 떴냐 안 떴냐를 판가름할 수도 있네요. 대학생 사회에서는. 저는 처음에 이 캔슬 컬처란 말을 딱 처음 들었을 때 그 캔슬 컬처가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캔슬 컬처란 말을 몰랐어요. 저는
그것이 가리키는 현상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캔슬 컬처란 단어를 들었을 때 취소 문화? 요즘에 왜 보면은 왜 음식 같은 거 배달했다가 취소해버리고, 뭐 예약했다가 취소해가지고 그냥 낭패를 보게 만든다든지. 저는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캔슬 컬처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방송에서 실언을 했어. 팔로잉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어.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했어. 공인으로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을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죠. 혹은 저 사람이 저 드라마에 출연한다고요? 그거는 못 보지. 저 사람의 배역을 다른 배우에게 주십시오. 저 사람은 달라. 이게 캔슬 컬처예요. 자, 저희 채널에서 제가 이런저런 뭐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저의 성향을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좀 지켜보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캔슬 컬처란 말은 사용을 하지 않았지, 제가 여러 영상에서 캔슬 컬처를 다룬 거 있어요. 미국의 최근에 크리티컬 레이스 시오리라는 어떤 비판적 인종 이론, 이게 되게 요즘에 학계에서 화두다. 그리고 흑백 인종 문제가 되게 화두다. 심지어 좀 일각에서는 미국의 건국 연도까지 바꾸려고 한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브라이언 챙인가 데이비 챙인가 어떤 중국계 미국인 그 음악 교수가 학생들에게 그 뮤지컬을 알려주려고 햄릿의 어떤 그 희곡인 오델로를 영화를 보여줬는데, 그 영화에 출연했었던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그 백인 배우가 오델로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렇게 흑인 분장을 하고 영화에 출연했거든요. 그게 블랙페이스다, 흑인들 갖다 모욕하는, 얼굴 까맣게 하는 그런 어떤 행위다 해가지고 그 영화에 대한 비판이 그 교수에게 올마가가지고 그 교수가 교수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막 처하게 된 그런 얘기를 제가 영상에서 아마 올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40번, 41번 요 지문을 조금 그나마 좀 쉽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이런 시사적인 어떤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그냥 영어만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 한다면 이런 지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딱 한 페이지 영어 원사라든지 다른 독해 지문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이런 맥락이에요. 허접한 배경 지식 강의 뭐 이런 거 듣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독해 지문 읽으면서 원서 읽으면서 공부하세요. 세계를 알아가려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뻔한 글이에요. 캔슬 컬처에 대한 글이에요. 캔슬 컬처가 뭐였을지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갑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주어가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국가적으로 레이스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생각한대요, 사람들이. 이것이 to the fore, bring to the fore, 전면으로 가지고 왔대요. 느슨하지만 굉장히 헌신적인, 아주 몰두한 assemblage of people, 사람들의 어떤 모임, 이런 아이디어에 몰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캔슬 컬처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이겠죠. 사회적 정의가 추구되어야 되는데 바로 공공 영역으로부터 베니시, 쫓아내려는 시도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누구를 쫓아낸다? 모든 견해. 이게 이제 그 나쁜 놈이에요. 나쁜 견해예요. 이들이 봤을 때 그들이 interpret A as B, 불충분하게 반대한다. 야, 너 왜 반대를 제대로 하지 불충분하게 반대해? 권력 차이에 대해서.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벌써 인종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권력 격차라는 게 부자들과 빈민, 뭐 자본가와 노동자, 남성과 여성,
이런 권력 격차가 아니라 백인과 흑인의 권력 격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계속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가 계속 나와줘야 돼요. 타당한 지적 예술적인 노력. 학계에서도 예술계에서도 이래야 된다는 거야. 전투를 벌여야 돼. 바로 뭐에 대해서? 우리의 적인 누구야? 야, 이 미국에서 정말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있는 게 바로 요거 아니겠습니까? White supremacy. 백인 우월주의. 지금 미국 사회를 갖다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건 백인 우월주의 아니야? 우리 흑인들이, 그죠? 우리 소수 인종들이.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백인들은 뭐 해야 된다? 파악해야 돼. BT용법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익스펀지 해야 돼. 백인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백인들도 자기네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이런 백인을 약간 우월시하는 백인에게 유리한 사회적 조건에 편승해가지고 지금 이득을 따먹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런 white supremacy에 대한 그들의 어떤 맹종, 복종, 따름, 순종 이것을 갖다가 익스펀지 지워야 한다는 거예요. 야, 너네 닦아내. 너네 특권 내려놔. 그리고 오히려 더 흑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자, 어떠한 전제를 갖고서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런 일은 결코 완료돼서는 안 돼. 야, 이 일은 끝이 없어. 그리고 야, 너 혹시 우리들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너 지금 우리 지금 비판하는 거야? 이런 스테이트먼트는 폭력이야. 일종의 폭력을 구성한다. 야, 일종의 폭력은 어때요? 당연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죠? 쉐임 당해도 싸고 우리 모임에서 쫓겨나도 싸. 메리트 명사라는 게 이 메리트라는 단어가 뭐 장점, 뭐 우위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메리트가 동사일 때는 무엇을 받을 만하다. 무엇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뜻이 있어요. 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쉐이밍, 너 좀 부끄러움, 수치를 좀 느껴봐야 돼. 너 우리 모임에서 익스펠, 쫓겨나야 돼. 이런 일종의 폭력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캔슬 컬처의 어떤 그 약간 주도자들 얘기고요. 이제 윤대랑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스캡틱스. 바로 회의한 사람들. 아, 정말 이 사람들 얘기가 맞는 거야? 여기 나오는 스캡틱스라는 거는 이 캔슬 컬처에 대한 스캡틱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this undertaking이 지금 목적어잖아요. 이러한 시도를 갖다가 라벨, 표딱지를 딱 붙였다는 거야. 캔슬 컬처. 너희들은 캔슬 컬처야. 그죠? 이것은 of late, 최근에 푸시백, 반발을 일으켰다. 누구로부터? 바로 그 운동, 그 문화의 대표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캔슬 컬처라고 이제 표딱지를 붙였더니만 얘네가 반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의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그 문화를 갖다가 대표하는 사람들이겠죠. 많아요, 여러분.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흑인 저술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흑인 운동가들이 있고 흑인 교육단체가 있고요. 이거 인종주의 아니야? 흑인들의 분노, 흑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흑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 아직도 부족해.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말하길 이 운동의 목표가 뭐라는 겁니까? 그 유명한 레스 A 댄비가 나와 있네요. 그죠? 레스 A 댄비는 more A 댄비랑 다르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A라기보다는 B라는 거죠. less A than B. A라기보다는 B. B를 긍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존재의 삶의 모든 사인을 갖다가 표시를 갖다가 제거하는 거? 여러분, 정말 화이트 스프리머시를 갖다가 극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흑인을 우대하고 백인을 갖다가 이렇게 누르는 거 아니야. 그럼 백인이 자기 백인 색깔 피부를 갖다 끄집어내야 돼? 이게 나의 삶의 어떤 사인인데? 근데 이제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죠. 그죠? 야, 우리는 그런 거는 아니야. 야, 그런 건 좀 약간 비실용적이지. impractical이지. 야, 어떻게 영화에 모두 흑인만 출연하니? 백인도 출연해야지. 우리는 그런 거
모든 걸 갖다 흑인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바로 비판을 하는데 비판을 서플리먼트, 이 비판을 보완하는 거야. 뭘 가지고 보완한다? 그냥 비판만 하면 이 화이트 수프리머시가 안 바뀌니까 좀 나쁜 새끼들 좀 벌 좀 주자. 퍼니시먼트로 보충을 하자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가 딱 하나 나옵니다. 그 예가 딱 나왔는데 세상에나, 나 이분 한번 당할 줄 알았어. 이 스티븐 핑크 아저씨. 참, 이 아저씨 좀 너무 자기 얘기만 하고 말도 많고, 아무튼 방송에 나와서 말 많이 하면 트집 잡힐 일이 꼭 생겨. 자, 보세요. 7월 달에 한 무리의 언어학자들이 서브밋 제출했다는 거야. 여기 2가 서브밋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서브밋 A to B. 페티션, 탄원서, 청원서를 갖다가 미국 언어학 협회에다가 내놨다는 거야. 근데 이 청원서를 왜 올렸냐? 벌 주라고. 바로 스티븐 핑커라는 언어학자이자 심리학자를 좀 비판하자. 뭐 때문에? criticize A4이 아닙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이 스티븐 핑커 아저씨 너무 인종차별적이야. 너무 성차별적이야. 여러분 스티븐 핑커라고 모르시나요? 꼭 검색 한번 해보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이 사람의 생각에 다 동의하진 않지만 되게 그럴듯한 굉장히 훌륭한 얘기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 막 공격하자, 비판하자.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유명한 사역동사 목적어 PP네요. 그 사람에게서 벗겨내자. 뭘 벗겨냅니까? 그의 그 미국 그 언어학 협회로서의 그 회원 신분을 박탈하자. 그리고 그 올거나이제이션의 웹사이트로부터 제거하자. 이 사람 빼자. 웹사이트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미디어에서 뭐 언론 관련된, 심리학 관련된 뭐 자문을 구하려면 언론 단체에다가 아까 여기 있었던 그 심리학 협회, 언어학 협회에다 연락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방송에 잘 나오시는 분들 목록을 적어놨나 보지. 이분들한테 연락하면 된다고, 그죠? 여기서 빼자. 이 사람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주울창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읽었던 글하고 제가 읽었던 글하고 같나요? 여러분이 읽었던 대로 제가 좀 잘 해석 잘하고 있나요? 저 해석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주제 잘 파악했나요? 여러분한테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이미 다 잘 파악했다는 전제하에, 그죠? 여러분, 이런 프레임의, 이런 마음의 틀, 이런 정신 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캔슬 컬처의 틀, 이런 것이 우리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우리 세계를 움직이는 무버들과 쉐이커들, 소위 말하는 권력자들,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 페네트레이트 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대요. 이것이 바로 대절입니다. 너무나 이게 깊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our movers and shakers라는 것도 이런 캔슬 컬처를 갖다가 주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죠? 이런 생각이 어떻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처벌 조항 있잖아요. 이 처벌 조항이 너무 자명하게 타당하다, 정당하다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사실 여러분 처벌이라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법정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벌써 여론재판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갖다가 영향력 로비를 해가지고 막 시위를 해서 항의를 해서 협회로부터 제명당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무섭죠. 그래서 그 왜 미투 운동 있잖아요. 미투 운동도
오죽하면 이걸 언론에다가 떠들었겠어요. 저 사람이 성적인 어떤 폭행을 가한 사람이다. 자기의 신분을 막 드러내놓으면서까지 커밍아웃을 하면서까지 엄청나게 사회적 분리, 대중의 손가락질을 감내하면서도 미투 운동을 하는 용기를 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정말 존경하고 일말의 책임감 많이 느끼거든요. 그냥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런 미투 어떤 흐름이나 문화를 갖다가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을 그냥 어떤 성공한 사람을 그냥 끌어내리기 위해서. 왜? 성적인 추문이 그 사람한테 이름에 달라붙으면, 그리고 잘못 분명히 법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죄를 물을 수 있었을 텐데 어설프게 이렇게 막 미투 운동 같은 걸 해버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소위 가해자가 자신을 갖다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변호할 여지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 없나? 그런 거 무조건 없어요? 저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사랑을 했어. 사랑을 했는데 사랑을 안 했다가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복으로. 누구야 조니 뎁? 앰버 허드? 뭐 그런 경우도 약간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여지도 좀 있다면서요. 조니 뎁이 뭐 폭력을 행사했네 안 했네 막 이렇게 많았었는데 자기 활동 못하는 거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 여자도 굉장히 귀책 사유가 되게 크고, 그죠? 가족 아내로서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까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가면 또, 그죠?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답이 저스트가 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걔네 얘기예요. 걔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과는 반대로 the noble하고 censorious, addendum이라는 것과는 반대로. 그래서 40번의 답은 41번의 답은 잘 모르겠어요. 풍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movers and shakers를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가지고 또 얘기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movers and shakers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 판을 갖다가 흔드는 사람들로서 이제 쓴 거거든요. 이 글 쓴 사람은 비판하는 거죠. 그죠? 비판하는 거죠. 답이 없어요. 저는 답이 없어요. 그냥 한양대학교 그냥 독해 지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읽어볼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풍자와 비판의 경계 참 애매하네요. 그죠? 문제를 잘못 냈다고 문제 낸 사람 욕을 하는 게 제일 낫겠네. 그치? 이 지문 가지고 빈칸한성 같은 걸 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제가 만약에 답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라면 답을 그냥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니까 1번 골랐을 것 같아요. 41번 같은 경우에. 해악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죠? 비꼬고 꼬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좀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는 요 대목 가지고 저는 비판이라고 본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런 처벌 조항을 갖다가 너무 자명하다고 생각하네. 이건 굉장히 남을 갖다가 검열하고, 그죠? 행동을 갖다가 옥죄는 되게 센소리어스한 에딘덤 부록인데, 그죠? 너무 핵심 조항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더 논해야 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자, 제가 처음에 이 영상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굉장히 수준 높지 않습니까? 근데 편입 영어는
여기 나와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다 맞춰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찍 약간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죠? 몇 점을 맞아야 되는지 이게 다 공개가 되나요? 그게 절대 점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들보다 잘 보면 되는데 일단 40분 다시 한번 볼까? 40분 같은 경우는 A번에 익스펀지라는 단어는 좀 어렵죠. 지우다. 문맥상 목적어로 나와 있는 컴플리서티를 관계를 생각하면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B번 같은 경우는 뭐 impractical 비현실적인 그죠? C번도 뭐 굉장히 쉬운 단어네요. 그죠? 뒤에 for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criticize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remove 제거하다 뭐 그죠? 요 removed가 어디 걸리는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문법상으로 봤을 때 have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목적어 PP. 그 다음에 여기 CA as B. 그죠? CA as B. B로서 이제 형용사가 온 겁니다. 그죠? interpret A as B처럼. 되게 재밌게 잘 봤어요. 공부됐죠, 여러분? 그죠? 공부만 되면 됩니다.